요거 이제 요거는 이게 영상입니다. 한 개는 임금용 차이 싫어요. 임금용 차나 복잡하니까 그것이 안 돼. 이것에 하는 얘기는 임금용 씨 얘기는 자기가 한 번에 다 해서 남이 남는데 아니다. 모를 수 있으니까 많이 해라.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들어가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 국가발을 세우기 시민연합에서는 매주 월요일날 여기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기로 하고 한 달간 신고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무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도 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갑자기 차량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막 그걸 상임 대표님이 택시 타고 뭐 지하철 옮기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잘 도착해서 약간 오늘 진행이 늦습니다. 원래 11시 하기로 했는데 좀 늦게 됐습니다. 이곳이 국회의사당 옆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에요. 맞아면 집회도 많고 뭐 이렇게 엄청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다른 날에 비해서 별로 마이크 소리는 안 들린대요. 길 건너에서 태아 저분은 거의 저 올 때마다 항상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태아를 죽이면 대한민국이 죽는다고. 하여튼 저분은 다른 날 언제 나온지는 모르지만 올 때마다 점심시간에 있었어요. 참 끈질기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맑아요. 좋은 날님 안녕하세요. 네. 이 지금 문으로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가고 그래요. 여기는 국회 앞입니다. 여기 국회 앞에서 우리 북바연 임원들이 와서 지금 마이크 앰프 조정 중입니다. 마침 여기가 그늘막이 있어요. 사.15 부정선거 즉각 특검 수사하라 국바연에서 내건 현수막. 쳐지마지 마. 불법이야, 불법 그거. 우리는 국바연에서 나온 비를 마시고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들 얼굴을 다 잘 모르는데 이 시간에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지나가고 보좌관들도 많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고 우리 현수막도 만들었고 이렇게 깃발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식으로 집회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동씨 공동위원장님은 가방에도 메고 앞가슴에도 메고 오로지 내년 선거에 제대로 대처하자고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국방에서 내건 현수막이고 이 코너에다가 이제 미리 자리 잡았어요. 지금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단 하나의 국회의원이라도 정말 돌아서기를 민주당 또는 민주당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건너편에서는 민노총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듣는데 여기서 항상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 오늘은 안 보이네요. 앞뒤로 다 했으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능력만큼 대우받고 일한 만큼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 빈곤을 탈출하고 인권을 보장받고 종교적,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그것을 구현하는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법치주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악한 목적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자유와 인권을 가정하여 거짓으로 대중을 선동한다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공정한 법치주의라는 제도가 좋은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국민들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는 민주와 인권으로 가정한 김일성주의를 추구하는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악성 종양과 같은 사악한 정치 세력들에 의해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하여 급기야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전 심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내로운 한물에 국가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남도질한 것과 다름없는 일인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국가안보를 파괴하였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하고 신북 행각을 벌임으로 한미동맹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임기 내내 북한과 중국의 불종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애교 참사를 졌으며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을 들고 나와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내몰리고 시장 경제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쓸데없이 25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천조의 채무를 짊어지게 하였고 국가 재정을 파탄시켰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인 헌법 시스템을 무력화함으로
상권 분립을 허물어 드리고 내로남불을 사용하며 막가파식 해거리 깡패 정치를 사용해왔습니다. 문재인 전 정권 및 주사파들은 언론을 장악하여 왜곡 조작을 일삼으로 공정과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방송의 사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공성의 옹호로 사회윤리와 규범을 흔들고 있으며 그의 기중 더불어민주당은 약 4,000개의 사회주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켜 국민들의 의식을 사회주의 의식구조로 소리없이 세뇌시켰으며 다시 정권을 잡았을 경우 공산주의식으로 통치하기 위한 모든 기반을 가져놓은 것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향후 100년 동안 약 2,000조 원의 국민의 먹거리인 멀쩡하게 잘 나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해체시키고 태양광에 약 12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고업자였던 모범기업인 한전은 현재 약 100조의 적자로 거듭이고 있습니다. 원전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원전 기술자들이 사우디와 중국군으로 빠져나가면서 원전 생태계를 바닥에도 지금 핑켓을 깔고 있습니다.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도 보고 가라고. 문재인 전 정부는 태양광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2,500만 톤의 산림을 새로 F도 구입했습니다. 작은 거 2개. 돈들이 무자격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그들의 국가 경영이라는 것이 완전히 국내를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행위에 약 10조 원이 넘은 돈을 세탁하여 북한에 송금한 정황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고 각종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연 16조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금도 좌파 지방단체장들은 자치단체를 통하여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그들이 번식할 수 있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백화시켰습니다. 건국주의를 지수한 교과서를 초중고에 도입시켜 학생들에게 건국주의를 심어주고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자유국가관을 지우는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식을 사회주의식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코로나의 확산 원인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교회를 마녀 사정하여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당권 통제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시켰습니다. 더구나 가장 참담한 것은 그러한 정권을 심판하고 올바른 정부를 선택하기 위한 국내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관위까지 장악함으로써 아무리 선거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대표에서 프로그램 전산투표의 조작을 통해 우파 진영이 이길 수 없도록 선거 시스템을 철저히 붕괴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유린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50년 정당, 100년 정당, 20년 집권이라는 말을 공연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유시민과 이해찬이 민주당이 약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어서 유시민이 모 방송에서 3구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1%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단언하였는가. 그런 말은 모두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참담하게 여기는 것은 국힘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인 것입니다. 국힘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자유 국회의원 선거와 3구 대선과 6일 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침묵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태경 의원과 전 이준석 당대표 등의 여러 의원들은 입에 거품을 불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무슨 거리가 있었기에 그런 멘트를 보이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해치겠습니다. 국힘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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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세계적인 거짓말쟁이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자치단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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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와 한국통인 김명수 대표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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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정당, 권태자 방탄정당, 국회의원의 수고를 가져가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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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깔은 거 같고 경찰이 뭐라고 하네요. 이건 야소리인데. 이거 울까요? 경찰한테 협조하고, 우리 경찰은 우리 편이야, 괜찮아. 우리 편인데 경찰하고 싸우면 안 돼. 오케이. 네, 바닥에 우리가 깔아놓은 걸 다 걷으라 그래서 지금 걷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우선입니다. 선관위는 정권과 인연에 따라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립을 명료화시켰습니다. 선관위는 장관급이 2명이며 1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보다 7배 정도 많은 20명입니다. 전국에 253개의 지역선관위가 있고 지역선관위의 책임자는 사무국장입니다. 전체 직원은 약 3,000명에 이르며 1년에 약 8천억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선관위에 있도록 막대한 직원과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기관에 수뇌부를 진보 좌파 또는 전국 주사파 세력들로 싹을 임명하여 알박기를 하므로 헌법기관들을 진보 좌파 이념 집단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김명수 대법원을 포함하여 헌법위원회, 국회, 검찰, 경찰, 공수처, 박정위원회, 노동계, 방송, 언론은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시군, 기반자치단체와 마을의 이장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까지 좌편향됨으로 이승만 박정희로 명맥을 이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소멸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빨갛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가 김대중 때부터 좌편향되기 시작하여 문재인 5년 동안에는 작정하고 선관위를 완전히 민주노총이 장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많은 대한민국 세력의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참정권이 중앙선관위라는 납치범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국가적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으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중앙선관위가 중국 전산기술의 지원을 받아 전산 조작을 통해서 진중 친북 세력들을 마구잡이로 방송시키고 있어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뒤틀고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은 중앙선관위의 막가파식 법치 파괴 행위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들은 최상층 보호실자로서 대통령과 대법관들, 법무장관, 검찰총장조차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국회의원들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도와서인지 최근 북한에 의해 선관위 서버가 해킹된 사실이 발각되어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전문 권위를 거부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연이 아파 찬스, 형님 찬스에 채용 비리가 터지면서 언론과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불끓었습니다. 선관위를 감싸고 비호하던 언론과 정치권조차도 연일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의 본질은 그것보다 음란변화 더 심각한 국회의 전산 조작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 9월 이전에 선관위가 문재인 취임 5년 동안 저질러온 좌파 정치인들을 대량으로 당선시킨 63대 36의 정직적인 사전투표에서의 국회의 조작을 수사하지 않고 무야무야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법은 민주노총에 장악된
서울과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세월호처럼 실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약 10개월 정도 남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말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토론으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뭉치고 연합하여야 합니다. 자기 욕심과 주장을 내려 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의가 위험을 당할 때 몸을 넘겨서 정의의 편에 국민들이 서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구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선관위라는 괴물 집단에 납치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납치범이고 본점은 북한통정부와 중국 공산당입니다. 남한 지점은 중앙선관위입니다. 지점장은 노태우였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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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중앙선관위와 공범인 대법관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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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그 생명입니다. 선관위는 정권과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립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선관위에는 장관급이 200명, 1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보다 7배 정도 많은 20명입니다. 전국에 253개의 지역선관위가 있고 지역선관위 책임자는 사무국장입니다. 전체 직원은 약 3,000명에 이르며 1년에 약 8천억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선관위에 있도록 막대한 직원과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기관에 힘에 부를 진보적파 또는 전국주사파 세력들로 싸그리 임명하여 알박기를 함으로써 헌법기관들을 진보좌파 이념 집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 결과 김정수 대법원을 포함하여 헌법위원회, 국회, 검찰, 공수처, 각종위원회, 노동계, 방송,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의 이장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류장까지 다 편향됨으로 이승만 작전으로 명맥을 이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소멸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벌겋게 물들어버리고 세월호처럼 보건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가 김대중 때부터 좌편향되기 시작하여 문재인 5년 동안에는 작동하고 선관위를 완전히 민주노총이 장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반대한민국 세력인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참정권이 중앙선관위라는 납치범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국가적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있으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은 중앙선관위가 중국 전산 기술의 지원을 받아 전산 조작을 통해서 친중 세력들을 마구잡이로 당선시키고 있어서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필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은 중앙선관위의 막가파식 법치 파괴 행위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들은 최상층 보식자로서 대통령과 대법관들, 법무장관, 검찰총장부터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국회의원들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구소분리의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의 본질은 그것보다 억만배나 더 심각한 폐쇄율 전산 조작입니다. 만약 2023년
9월 이전에 송건희가 문재인 퇴임 5년 동안 저질러온 좌파 정치인들 대서양으로 당선시킨 수도권 지역에서 단나라의 선거도 예 없이 63대 36의 전국적인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율 조작을 수사하지 않고 무야무야 넘어간다는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에 장악된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세월호처럼 침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여 말씀하시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노예의 삶을 살 것입니다. 자유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약 10개월 정도 남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말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토론으로 자유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유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법관들의 자유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경찰들의 자유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정의를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의와 불법을 알고도 무기라고 방조한다면 외국 당식의 사회가 될 것이며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불에 안 가며 불법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일어나십시오. 불에 안 가십시오. 불법을 묵인하지 마십시오. 불법을 만약 묵인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입니다. 북한 같은 공산화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정의당은 빨간 세력들입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김정은 수락에 넘겨주고 공산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국힘당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힘당도 친북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빨간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무너지고 있으며 보건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언론방송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방송은 불법과 불의의 동조자가 되어서 신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저질했던 4.15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부정선거를 다루면 폭파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3년 전 국회의원 총선 4.15 총선이 진실이었으며 부정선거가 진실이었으며 수도권 137개 지역에 63대 36에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의 투표율 조작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중앙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과 대법관들은 이제 투표율 조작을 통해서 200석 이상 국회의원을 조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고 이제 그들이 보류했던 모든 공산화법들, 차별금지법, 공성애법, 조회해처법, 노란봉투 같은 공산주의 법들을 통과시키고 말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집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빨간불로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민주화와 국민을 위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자, 구하라 해주겠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대법관을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국힘당은 각성하라. 이제 그만하시고 좀 쉬셔. 좀 쉬었다가 이따가 이제 밥 먹고. 이래 내가 들고 자,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윤석열을 지지하든 이재명을 지지하든 문재인을 지지하든 상관없습니다. 상식이 되는 이야기인지 이것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납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기 얼룩이 묻은 가짜 당일 투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는 국민의 주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선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가 그것도 입법을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데 얼룩이 묻은 인쇄가 잘못되면 당연히 폐기가 돼야 마찬가지인데 불량인쇄 잉크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다량으로 발생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전 조작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비례 투표 용지가 인쇄된 가짜 투표지 겹쳐져 가지고 배춧잎식으로 시퍼렇게 이것이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129개의 지역구가 재검표를 신청했지만 3년이 넘도록 5개 선거구만 재검표하다가 너무 불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부정이 쏟아져 나오니까 중단해버렸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 제기 후에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김명수 대법관과 재판관들은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뭉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이 198석, 당시 미래통합당은 49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하세요? 근데요, 당일 투표에는요, 미래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 정리를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당일 투표는 미래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98석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전 투표율에서 서울 63 민주당, 36 미래통합당, 인천광역시 민주당 63, 미래통합당 36, 경기지역, 우리나라 경기지역은 거의 인구의 절반이 가까운 엄청난 숫자입니다. 4분의 1 가까운 엄청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입학하는데도 63대 36 똑같습니다. 이런 확률은요, 미국의 컴퓨터 공학 박사가 하는 말이 45분의 1도 나올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 조작입니까? 어떻게 똑같이 수도권이 똑같이 63%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36%만 미래통합당을 지지했겠습니까?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당일 투표 감시하고 감시한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한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124석, 민주당이 123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 증거입니다. 조작 증거.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CCTV를 개표소에 투표소에 가려버렸습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인 건 아는데 투표는 비밀투표가 맞습니다. 우리가 커튼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니까요. 기표하니까. 그런데 개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로 투표한 보건소를 다 가려놔버렸어요. CCTV를 테프로 중테프로 다 가려버렸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고집하는 겁니다. 그것도 4, 5일 전에
국민 여러분은 똑똑히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95% 이상이 투표를 하면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60%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이 발표한,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 63대 36을 말해주는 60% 이상이 접지 않은 투표지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빳빳하게 이렇게 묶인 채로, 포장지 뜯지 않는 채로, 변경을 뜯지 않는 채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리가 아니면 무엇이 통과리겠습니까? 이것이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좌파 방송처럼 가짜 방송 안 합니다. 가짜 뉴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검표 현장에서 5개의 선거구를 재검표한 현장에서 나온 그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최첨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첨단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프로그램 조작해놓고 개표는 흔적만 내고 발표는 사전에 준비된 대로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전투표용지가 문태기처럼 나온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11시부터 1시까지 기자회견과 집회 신고를 하고 정당한 집회를 합니다. 우리는 비신사답게 야매로 집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고 정상적으로 11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저희는 1시보다 더 있으라 해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좌우 여백이 다른 가짜 투표지. 좌우 여백이 어떻게 이게 좌우 여백이 다를 수가 있죠? 즉석에서 프린트기로 뽑아주는 투표용지가 어떻게 좌우 여백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증거입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어요. 자, 투표용지에 프린트로 뽑아내는 투표용지에 왜 본드가 붙어있죠? 자, 프린트로 뽑아주는 투표용지에 왜 본드가 붙어있습니까? 특히 우리 경찰관님들 잘 보십시오. 법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우리 경찰관님들 잘 보십시오. 즉석에서 프린트를 뽑아주는 투표용지에 왜 본드가 붙어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이거 한 장만 나와도 부정선거입니다. 한 장만 나와도. 그런데 무더기로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선관위의 규정상가. 자, 모든 투표용지는 규정된 중앙선관위가 그 다음에 법원에서 승인한 중앙선관위가 승인한 투표함 박스에 밀봉이 돼야죠. 밀봉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함 여러분이 삼립방 박스에 사전투표지가 뜯지도 않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문태기로 나왔어요. 이것이 63%라는 겁니다. 이것이 63%. 그래서 수도권이 똑같이 63%도 36%라는 얘기입니다. 그 귀신이 와서 투표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어떻게 투표율이 수도권이 똑같이 63대 36%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거짓 믿습니까? 저희는 재검표 현장에서 증거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히겠습니까? 이게 삼립방 박스에다가 사전투표 용지를 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투표용지를 정해진 규격된 박스에 상자에 넣지 않고 봉인된 상자에 넣지 않고 빵박스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이 빵박스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3년 동안 죽으라 뜨거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야장창 외치되는 것은 국민 주권이 찬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주권이 박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피를 깎고 쏟으며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지는 봉인된 투표지에 투표 상황에 투표함에 봉인하여 보관해야 되는데 왜 규격 상자가 아닌 삼립빵박스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고 소 뱃속에서 나오면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엄마 뱃속이 아니고 돼지 뱃속에서 나왔다면 돼지를 엄마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엄마를 엄마라 부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한 편 한 편 찍은 투표용지가 두둑된 상자용지에서 나오지 않고 삼립 빵박스에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야 이 미친놈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김기현 이슈거리에 매달리지 마. 이재명, 문재인 그냥도도 구속돼. 지금 중요한 것은 4.15 총선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빨리 헌재가 위헌 소지를 이번단을 밝히고 부정선거를 당장 수사하고 주한선관위를 압수수색하여 특검하여 수사하여서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폐지를 하여야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도도 바라지 않습니다. 변칙 바라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진실 그대로 국민이 한 표 한 표 행사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정직하게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만. 이런 자 선거법을 선관위가 투표만 위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사전에 투표용지에 도장이 인쇄가 되어 나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프린트기로 투표용지를 뽑아주면 그때 신분증을 내고 자 홍길동이 맞는 확인을 하고 그 투표관리인이 자기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왜 자기 도장을 찍느냐?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분명하게 이 사람이 투표했다, 맞다, 내가 홍길동이 신분증 확인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수일이가 투표관리인은 이수일이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규격이 없는 엉뚱한 도장이 사전에 찍혔습니까? 아니 내가 아까 했잖아. 신기하지 않나요? 저 투표할 때 이런 거 못 봤거든요. 투표할 때는 분명히 투표관리인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개표장에서는 왜 이것이 나왔습니까? 투표할 때는 투표관리인 도장이 찍었는데 개표하고 나니까 엉뚱한 도장이 나왔어요. 그것이 63%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 정중하게 진실을 알려드릴 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산 전체주의가 돼서 공산당의 노예가 돼서 울며불며 통곡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진실을 고백할 때 진실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관리의 도장이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자 신분증을 주고받고 확인을 하면 이수일이 참견입니다. 이수일이라고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야 돼요. 자, 선명하게 찍혀야죠. 그런데 뭉개버렸어요. 왜 뭉갰어요? 왜 뭉갰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 뭉갰는지 그 이유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과 법관들은 확인하시고 그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CCTV는 가렸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자, 공직 일괄 도장을 제사이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투표하러 갔을 때 저는 선거운동을 20대 때부터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거하에 다른 건 몰라도 투표에 관한 누구보다 그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분증을 냈을 때 관리인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제가 관리인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 관리인 투표소 관리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하니까 투표할 때는 분명히 관리인 도장을 찍었는데 투표를 하고 개표 현장에서 재검표 현장에서는 엉뚱한 도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투표한 용지 어디 갔습니까? 내가 투표한 용지 돌려줘! 내가 투표한 용지 돌려달라고. 내가 투표한 용지로 개표하란 말이에요. 재검표
생중계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수개표 하란 말입니다. 내가 투표한 내 투표지 어디 갔냔 말입니다. 어디 가고 엉뚱한 도장이 찍혔단 말입니까? 이것이 통과리가 아니고 무엇이 통과리인가? 이것이 바로 63대 36 유시민이 호언장담했던 180석의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깨어납시다. 그 다음에 선거 투표용지는요, 보관하면 정해진 국가가 중앙선관위가 정해지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할 등록되지 않는 장소에서 왜 투표함이 보관이 되고 거기에 우리 선관위 전자개표기와 카운트하는 QR코드와 여기에 불법 회선이 왜 설치되어 있습니까? 불법 사무소에 국가가 규정하지 않는 불법 사무소에 왜 QR코드와 전자개표기와 연결된 불법 회선이 있는 것입니까? 그 어디로 송출되는 거예요? 어디로 송출됐는지 헌법재판소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법 회선은 중앙선관위 투표 현장에서 개표되는 그 전자개표의 QR코드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무소에서 연결된 불법 회선 그 증거가 어디로 송출되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밝혀주지 않는다면 대국민 저항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끔찍한 것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재검토 현장에서 찍은 것을 변호사 입회하에 파이낸스 뉴스에서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그대로 찍은 겁니다. 갈기한 도장 주변에 흰색 사각형 도장이 있다. 뭐예요? 하얀 테이프로 가렸다. 자, 홍길동이가 투표한 용지에 분명히 신분증 내고 받을 때 관리인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얀 테이프로 인식을 못하게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딱 찍혀있네요.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이 또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할 시간 없습니다. 국민 주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이거부터 밝혀주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다른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이거부터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워서 왜 보세요? 그 남의 현수막길을 가리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11시부터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1시까지 그 현수막길에 쳐놓은 거 확인하시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이런 흔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이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3개에서 간의 투표율이 99%가 일치하다. 자, 43개 투표소. 자, 꼼수로. 자, 이것이 바로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43개 투표소에서 투표율이 민주당 찍은 표가 똑같이 99%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삽니까? 43거 수도권에는 그 선거구에는 미래통합당, 자, 국민의힘 그 지지자는 한 명도 안 살고 민주당 지지자만 사는 겁니까? 어떻게 43곳에서 99%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귀신이 와서 투표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쫄따고 들어와서 했습니까? 시진핑 쫄따고 들어와서 했습니까? 누가 와서 했는지 이 43곳도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국가는 퇴임하기 전에 반드시 밝혀주시고 떳떳하게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소리하고 은폐하고 퇴직하는 순간 당신은 분명히 무료급식소로 이전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작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왜 탈당했습니까? 꼼수 탈당했죠. 꼼수 탈당. 꼼수 탈당. 무슨 악법만 개정 발의하면 통과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차별급 동성애. 그 동성애가 그리 좋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나리님들부터 자녀부터 자 며느리 남자 며느리 보시고 남자 사이 보십시오. 그런 법 통과 발의할 때만 탈당하시죠. 예. 그럼 당신네부터 남자 며느리 보라니까. 당신네부터 남자 사이 보라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나 국민 주권 바로 세워주시기를 그도 공손하게 아주 친절하게 부탁드릴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3곳이 어떻게 99%가 민주당 표가 왔는지 나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밝혀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민 저항의 것이고 두고두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소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와 풍요를 누려온 우리의 후손들은 이것을 끝까지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선관위가 제작한 겁니다. 각 투표소에는 투표 관리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투표 관리. 자, 오른쪽에 도장은 이건 도장이죠. 그런데 왼쪽이 어떻습니까? 중앙동 제1부 투표 관리. 이름 한국 이름이 이렇게 긴 사람이 있어요? 한국 이름이 이렇게 긴 사람이 있냐고요? 무려 9글자거든요. 10글자 10글자. 중앙동 제1부 투표관리인 간인. 자, 우리나라 이름 11자 있는 분. 우리나라 이름이 10자 있는 분 10자. 우리나라 이름이 10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여백이 다릅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왼쪽에 게 정상적인 투표용지예요. 프린트기로 뽑을 정상적인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쪽으로 완전 쏠렸죠. 이것은 프린트로 뽑은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인쇄를 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요. 선관위의 규격 상자가 아닌 삼립박 상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것이 바로. 그리고 선거소정 불법 지연 개법은 팩트가 있죠.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정성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에 의하며 소송의 소송은 수재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 4월 총선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3년 4개월 동안 김명수 대법관은 문제소 석분이 투표 문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희 선관위원이 사퇴를 하고 더 다음에 후자가 더 악마가 왔어요. 노태악이라는 노태 악마가 와서 완전 일괄 기각 판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에 100%가 나와서 투표를 해야 157명입니다. 그 지역의 유권자 100%가 나와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투표를 해야 157명인데 어떻게 159명이 투표를 했습니까? 그 지역 유권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100%가 나와서 투표해야 157명인데 어떻게 15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주에서 재검표에서 21장이 갈린 도장이 없는 것이 가짜 도장이든 진짜 도장이든 도장 자체가 없는 것이 21장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고발했더니 일괄 기각 판결해버렸어요. 변호사 측에 고발인 측에 의견도 묻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을 물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일괄 증거인멸 일괄 기각한 대법관을 즉각 파면해라. 즉각 파면해라. 즉각 대법관을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건 아예 투표 관리 조금 전 말씀드렸죠. 이건 가짜 도장이든 진짜 도장이든 아예 없어요. 아니 이게 16주를 내고 투표지를 배급받는데 어떻게 관리인 도장을 안 찍은 투표지를 교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엄중한 위반이죠. 이런 것이 말이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 투표는 관리인 도장이 없는 것은 원천 무효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좌파 유튜브처럼 타파 어떤 것 듣고 또 수염난 사람 머리 빠마한 사람처럼 가짜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중만 갖고 의혹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 확실한 팩트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 관리인 도장이 없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프린트기에서 뺏는 투표용지가 찌꺼기가 묻죠? 여러분 혹시 사무실에서 복사하면서 복사용지에 찌꺼기가 묻어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종이 가루가 묻어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어떤 용지를 업무 용지를 복사하는데 복사용지에 자른 종이 가루가 찌꺼기가 복사용지에 묻어나오는 거 봤습니까? 잉크 가루는 묻어나오는 거 봤어도 요즘 다 레이저기 때문에 잉크 가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이 찌꺼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저희는 증거를 갖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뉴스 관련해서 기자가 재검표 현장에서 참관하신 변호사님의 뉴스 출연해서 증거 제시한 것을 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대법관이 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공신력 있는 정의 국무총리입니다. 전 국무총리 선관위가 한국의 선관위가 증거 조작을 하고 주도하고 대법관이 증거 밀었다는 증거죠. 자, 그분이 공안검사로서 그 30년 동안 간첩 잡고 선거 사변만 잡았던 사람이에요. 비스타 국가보안법 유명하죠? 자, 시간 알려주세요. 1시간 다 돼가는지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종로구에 뭐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가지고 여의도 개표소로 직행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으면 가장 가까운 거리 직선으로 개표소로 투표용지를 이동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투표용지를 투표소가 예를 들어서 투표소가 종로하고 예를 들어서 개표소가 시청이에요. 그런데 왜 강원도로 갔다 옵니까? 그 투표용지를 싣고 종로가 투표소에서 왜 투표용지를 싣고 강원도로 돌아서 옵니까? 운전기사 혹시 시청의 개표소에 오는 길을 몰라서 종로가에서 강원도로 돌아왔습니까?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부에 찍힌 겁니다. 그 투표용지 실은 투표함을 실은 차량 넘버와 내비게이션이 일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국민은 김기현 대표 이런데도 모른 척 할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런데도 모른 척 할 거냐고. 이런데도 모른 척 할 거냐고. 선관위원장 메타 이런데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자, 정성관이 사무총장 김영민 사무총장 이런데도 더 확인해봐야 알아요? 이런데도 지켜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손자 수염 날 때까지? 당신 손자가 투표하여 손자 수염이 허옇게 됐을 때 그때 확인해보고 그때 이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갈 기회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이 종로가에서 투표함이 강원도를 갔다가 와야 되냐고요? 왜 종로가에서 투표함이 강원도를 갔다 와야 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장과 김영빈 사무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지상파방송국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자, 이것이 바로 투표율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자, 왼쪽에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정상적으로 네, 얼굴, 미녀 얼굴 나왔습니다. 오늘 자, 국회 사무원 미녀 얼굴이 두보라빛 TV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 우리가 좌측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개표 현장입니다. 투표용지를 쏟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표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자, 국회 사무원 미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상적인 개표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는 어떻습니까? 대법원 재검표 현장에서는 아주 한 번도 접지도 않고 밴딩을 뜯지도 않은 물표기 다발 투표지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63%가 민주당 표였습니다. 사전투표 결과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 전국의 유권자가 거의 60%가 육박하는 그 인구에서 똑같은 63%가 민주당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투표 누가 와서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했어요? 귀신이 와서 했어요? 이거 사람이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어떻게 똑같은 투표율이 나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무려 43곳 개표소에서 선거구에서 똑같은 99%가 민주당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부리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접지도 않은 이 투표지가 상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보시는 바로 좌우측 정상적인 개표 상황과 대법원에서 재검표했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빳빳하고 한 번도 풀지도 않고 깨끗하다, 접지도 않았다 개표지를 선관위 직원들이 일일이 한 장씩 다리미로 쫙쫙 피워서 묶어서 밴딩으로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43곳에서 똑같은 99% 민주당 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43곳에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99%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컴퓨터 공학 박사가 소프트웨어 공학 박사 하는 말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매주 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상히 밝혀드릴 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와 형제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이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와 자유시장경제, 자유와 풍요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즐기는, 점심 식사하시고 여유롭게 티타임하는 이 놀라운 현실이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주는 이 상소를 보시고, 참여하는 분은 유튜브로 인기 없는 유튜브지만 유튜브를 많이 구독하시고 관람하셔서 진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시고, 내년 선거에는 반드시 투표용지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는 투표용지에 그 사람이, 그 관리인이 도장을 찍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잠깐요. 거기 가서 여기.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직권을 가진 한 명의 유권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증거를 검색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인터넷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주세요. 앞에서 이제 여러 연사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유권자로서 저의 투표권이 유린당한 것에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돼서 잠 못 이룰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체제 국가의 바탕은 국민이고 국민에 의한 국가의 존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도 들어주세요.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은 속아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도둑질하는 헌법기관을 등장한 선거범죄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2020년 4.15 총선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의 하청으로 개표를 전산 조작했고 당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4.15 총선 개표 당일 사전 투표함을 개함하는 시점부터 당선 유력 후보들은 밀려났어요. 낙선 예상 후보들이 당선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TV를 시청하다가 당락이 뒤바뀌는 순간들을 보면서 어리둥절했고 이 황당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지 못해서 황망해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통계 전문가, 제야 IT 전문가, 지식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주권을 도둑맞아 붕괴하며 수사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분노의 함성을 표출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며 질질 끌던 재검표장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은 각종 위조 투표지들로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고 대법원의 4.15 선거 무효소송 기각 판결은 조직적으로 행해진 선관위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그야말로 은폐하는 기각 판결로 희대의 살인마보다 더 흉악한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을 기망하고 조롱하며 역사의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대법관들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고 법률에 탈을 쓰고 불법을 행한 대법관들은 헌법 수호자가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 아닙니까?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선거의 효력을 무시하고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관의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신뢰도가 167개국 중 155위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법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 나라의 기강이 뿌리채 흔들리고 사회 질서를 지금 교란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4.15 총선에서 중앙선관위 전산 조작에 의해 80명 가까이가 가짜가 진짜를 밀어냈으며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기 내에 3천여 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도 윤 정부의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21대 국회의원은 들으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들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국회 내 행정사무관들도 들으십시오. 가서 전달하십시오. 국민들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 모를 리가 없고 모른다고 음모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진실을 외치는 국민들을 향해서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썩어빠진 국회의원은
부위원장 배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정 당선자인 것입니다. 배지 떼라. 유권자의 직권 행위에 부정이 있는데 면밀히 들여다볼 책임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들여다볼 책임을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지금 권한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에 국민에 대해 의무를 다할 양심이 있다면 2020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으니 특검을 하자고 의견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소환해서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개표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엄중관리하지 못한 점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여십시오. 그리고 내년 4.10 총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긴급히 마련하고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일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21대 국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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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21대 총선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4.15 부정선거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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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연의 사무총장이며 공동대표이신 이재경 님이었습니다. 아우 잘했어. 반드시 천벌을 뱉습니다. 잘못은 자기들 해놓고 힘없다고 약하다고 잘못된다고 자기들 속에는 자기 자식에게 가짜 국회의원들 악법만 만드는 국회의원 없어야 돼요. 국민 여러분,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어떻습니까?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변화할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국민 여러분. 와서 정말 이 이상한 나라가 소리 하는 여자가 있네요.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참말 어쩌다가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연일 쏟아지는 부정부패, 코인투기 사건, 돈봉투 사건, 부동산 우리 사기 지금 사건, 여기는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데요. 신청하는데 방해제예요. 사건, 살인 사건, 전속살인 사건. 우리 지금 기자회견 중이니까 3개월에 방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간첩이 특실거리는 이 나라가 나랍니까? 민노총과 정교조 등 간첩의 숙조와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위한 노조가 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가요? 참 교육을 지향하던 선생들이 정교조의 사무실이 왜 간첩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1당은 더불당은 간첩 사건에는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더불당은 혹시 북한의 지령을 받는 걸까요?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즉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더불당은 구호가 국회의 지령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 것과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이게 질문으로 가치가 있는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부패와 범죄의 속을 같은 정가사범이 지도자라고 설치고 화장실도 변변치 않은 북한 같은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 꿈을 나라니까
우리가 살 곳은 정말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아이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아버지 저기 부정선거로 인하여 모든 아버지의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식사하고 들어오네요. 상처받고 너무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꼴을 보세요. 요즘 TV나 모든 뉴스 매체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인간들의 저호를 당해 당국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까? 이재명이 지금 단식을 하는데 19일째 아버지 정말 참 병원으로 갔다는데 이재명 병원으로 19일째 여태까지 있다가 갑자기 지금 체포영장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쇼 아닙니까? 정말 아주 국민을 우롱해도 이거는 이완저만 우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뭉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정말 조선 인민공화국이 좋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 후손에게 지금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겨야지. 총선에 이겨야만이. 그리고 또 총선을 정말 확실하게 승리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후대가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파면하라. 이 나라 정말 부정당선, 함량미달, 부정선거 수사하는 순간정복, 좌파는 항복. 국회의원 퇴출하라. 국회의원 퇴출하라. 국회의원 퇴출하라. 국회의원 퇴출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임원들이 일부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서초동으로 넘어가서 잠시 김명수 대법관이 최강욱 의원 마지막 알박기 판결이 있습니다. 김명수가 퇴임 6일을 남겨두고 최강욱을 알박기 하려고 마지막 선물 헌법재판관 13년 전원 합의체 재판에 역사적 유례가 없는 그 재판에 참여한 됩니다. 우리가 김명수가 어떻게 하는지 서초동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5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정기 QR코드는 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기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5시 오늘 17시 헌법재판소 안국역 3호선 2번 출구 3번 출구로 나오시면 2번 출구로 나오시면 헌법재판소에서 100m 헌법재판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점심 먹고 가서 대법원 잠깐 들렸다가 이따 5시에 할 때 미리 좀 가서 방송을 열 수 있으면 열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바로세우기 시민연합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애청자들이 구독자들이 도와주시고 기껏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차 주차로 가면 되겠다. 차 어디다 놨는데? 아니 잠깐만 차 주차로 가면 되겠지. 근데 차 가지러 간대 이재경.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지 이거 갖고 가지. 아, 이걸 끄고 꺼야 된다. 아이고 이제 이거 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